자, 여름이 다 지나고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름 시장 어땠습니까? 자, 증시는 크게 폭락하지도 않았으나,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들 대부분이 박스권을 머물렀다. 혹은 우하향했다. 어떤 종목만, 어떤 섹터만 올랐다? 조선 섹터만 올랐다. 이 조선 섹터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제 판단으로는 그래요. 조선 제가 생각했던 이 과거의 시장과 좀 다른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격도 같은 것도 과거에는 벌어지면 금방 이렇게 다시 수축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그 시장에 적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성공하기 어렵다고 저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안 좋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거든요. 대공황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요. 지금은. 다만 조만간 향후 제가 봤을 때 머지않은 미래에 이 대공황이라는 상황이 한 번은 비슷한 상황이 올 거라고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이라기보다는 뭔가 버블이 터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버블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인버스 숏 배팅 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워드 막스가 경고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철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때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유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자, 지금은 인베스트콘 5단계 하워드 막스가 경고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분명히 지금 시장이 과거의 시장에 비해서는 과열 상태인 건 맞습니다. 그치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금,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 모든 자산이 다 오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금이나 비트코인, 주식 어느 것 빠짐없이 다 앞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버블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금리 인하를 급격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내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하면서 서서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금리 인하가 진행되는 이 기간 동안 증시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한국 증시는 버블은커녕 고평가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두려워서 우리 시장을 떠나야 되고 그럴 때는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비트코인, 나스닥, 엔비디아 역대급 폭락 경고한 미 경제학자 이거 해리덴트 잘 모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대공황에 빠지신 분들은 이미 이분을 아실 겁니다. 자, 이분이 한 얘기 거의 다 틀립니다. 맨날 망한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이런 거에. 지금은 대공황의 폭락이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이런 거 주목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트럼프 임명 연준 이사가 앞으로 3에서 6개월간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는데 금리 인하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진행하면서 원래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진행했을 때 오히려 증시가 폭락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이유는 금리 인하를 진행했을 때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골디락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골디락스, 결국에 미국이 큰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큰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경기가 오히려 더 회복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보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도 CPI도 오르게 돼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9월이나 10월에.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오를 가능성 높은 건 맞아요. 올라요. 근데 이게 오른다고 지금 주식 시장이 큰 폭락이 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악재 가지고 큰 폭락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학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흘러가겠구나. 근데 경제학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망설이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국의 부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부채 문제로 뭐가 잘못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트리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단순히 부채가 많다고 그것이 버블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을 수 있으나 대안이 있잖아요. 어떤 대안이 있죠? 스테이블 코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성공을 하든 안 하든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시행이 되고 나서 당분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행되면요, 결국에 미국 국채는 수요자가 생기는 겁니다. 수요자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어쨌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어요.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AI나 그다음에 로봇 등등 산업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시중에 돈이 훨씬 더 많이 풀릴 가능성이 현재 높다는 거예요. 시중에. 이해가 되시겠죠? 훨씬 더 많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당분간 호황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근데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은 어쨌든 조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 자, 미 항소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10월 14일까지는 유효하다 뭐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제 끝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 재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났을 때 이것이 불법이라고 만약에 판결이 난다. 그러면 관세 다 없어지는 겁니다. 미국 관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럼 관세가 부과됐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럼 물가는 당연히 기업이 더 물품을 싸게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오히려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어떤 협상을 할 때 불합리한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더 좋진 않아요. 미국이 더 좋은 거지. 그쵸?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불합리한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관세 때문에 지금 현대나 기아가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는데 이러한 것들도 없어지고 악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앞으로 있을 것들 중에 악재보다 호재가 될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분명히 안 좋은 기사들이 나올 거고 그것들이 증시에 반영될 수 있겠으나 제가 지금 차트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했다가
횡보하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쵸? 이 상승폭이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하락폭에. 이 과정에서 가장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수급. 누가 이것을 올렸느냐? 누가 이것을 버텼느냐? 이 수급은 결국에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라 누구? 외국인, 기관. 외국인의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서 여기서 버텨주기까지 했네. 최근에는 개인이 좀 샀지만 이 수급은 이거에 비해서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 중에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손절하거나 던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물량을 먹고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서 눌린다고 한들, 최악의 상황이 온다 가정한들 121선을 이탈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국에 삼성전자가요, 눌려도 여기서 오히려 V자로 수직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다시 만약에 이 가격 오잖아요? 사고 싶은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여러가지 악재들이 그간 있었지만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부분도 100% 관세 부과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뭐 재판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관세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뭐 탄핵 얘기도 나올 겁니다. 트럼프. 그런 상황에서 함부로 여기서 관세를 말도 안 되게 때리기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그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기 이 상황을 보기까지는 저는 그닥 긍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올려서 여기서 지금 횡보하는 느낌, 그림. 여기서 눌려도 제가 봤을 때 61선에서 반등 나오거든요, 이거? 제가 봤을 땐. 쉽게, 여기 이탈하기 어렵습니다. 6만원 중반, 요 초중반 구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수급이나 이런 현황들 봤을 때 내리면 외국인 기관이 또 사요. 그래서 저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삼성전자보다 좋은 종목이 많으니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살짝 눌렸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V자로 8만전자, 85,000 가는 이런 그림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가 지금 제가 아주 이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구간에 정상적인 구간이에요. 고점 바로 돌파하면 이상하죠. 그쵸? 어떠한 호재나 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고점을 돌파한다?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밀리지 않아요. 이거는 과거와 진짜 전혀 다른 그런 패턴의 시장이다. 그리고 그만큼 수급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다 샀습니까? 아닙니다.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크게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서 설사 눌리더라도 약한 눌림일 가능성이 높다. 9월에 설사 조정이 오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약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중에 가장 베스트는요, 여기 살짝 눌렸다가 61선 딛고 그냥 바로 오버슈팅 나오는 겁니다. 오버슈팅 나오면서 우상향을 그려가는 거, 이게 가장 현재로서는 베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 증시가 심각하게 만약에 내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2000 막 진짜 800 근처까지 갔어.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설사 눌리더라도 이거 V자 반등 나올 가능성 너무 높아요. 여기 있는 수급 다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에요. 응? 이게 쉽게 죽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대공황 오고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은 만약이라는 가정만 하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돼요. 만약에 주가가 눌리면 난 이거 기회로 생각하겠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국에 우리 증시가 우상향해서 5천을 안착하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하반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평선이 다 서 있어요. 위로 눌려도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면서 하반기를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공황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